자, 이제 41페이지에 보면 고용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고용인 하면 뭐예요? 고용인 하면 이거는 일단 소속공개사고 중개보조원이죠. 자,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죠. 여러분 보면 1번 한번 볼까요? 자, 소속공개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 지금 소속공개사도 당연히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줘야지만 됩니다. 자, 소속공개사는 법인이 이건 아니건 소속공개사는 모두 다 뭘 받아라? 실무교육을 받아줘야지만 된다. 자, 그러면 또 이번에 소속공개사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 신고 업무를 대행해서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소속공개사는 어떻게 해서 부동산거래 신고를 대행해서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중개보조원은 소속공개사 될 수 없지만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 될 수 있다. 자, 중개보조원 소속공개사 될 수 없어요. 자격증 없으니까 당연히 소속공개 될 수 없죠. 소속공개사 개업공개 될 수 없죠. 왜요? 일단은 소속공개사는 일단 소속공개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다시 등록 못하죠. 등록 못하도록 해놨죠.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양벌 규정에 의해 소속공개사도 공동 책임을 진다. 자, 지금 누구의 과실이에요? 지금 소속공개사고 개업공개사고 지금 바꿔놨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이때 직원, 자, 사장 잘못으로, 자, 이 문장 잘 생각해 보세요. 사장 잘못인데 직원이 책임진다면 누가 취직하겠어요? 자,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책임지는 거죠. 고용인의 업무상의에 대해서는 개업 공인중개사 책임지지만 이 문장은 누구의 과실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의 과실이죠. 사장이 과실했는데 직원이 책임지면 이거 말이 안 되죠. 자,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소속 공제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등록업자 신고해야 된다. 신고 의무 있죠. 이거는 채용하면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되면 10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고용인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소속공개사, 소속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채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채용 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은 채용하면 고용을 하면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고용하는 업무 개시 전. 그 다음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이때는 언제까지? 10일 이내 이렇게 되죠. 자, 고용하면 업무 개시 전, 관계가 종료되면 10일 이내 뭐하라? 신고하라. 이거 신고 안 하면 업무정지, 위법 또는 위법 명령 위반해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용인 채용 시에 개업공개사에,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뭐가 있다?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는데, 자, 일단은 민사 책임 있고요. 민사 책임. 그 다음에 또 행정상의 책임 있죠. 자, 행정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형사 책임 이렇게 나옵니다. 자, 민사 책임. 이거는 뭐예요?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손해배상 책임. 자, 고용인이 업무상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누가? 개업공개사가 배상 책임인데 라는 이런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거는, 자,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내가 잘못 없는데 고용 때문에 책임지죠. 그래서 이거는 무과시 책임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잘못한 사람도 책임지고 나도 책임지죠. 직원 책임지고 나도 책임져요. 너도 책임지고 나도 책임진다. 연대 책임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행정상의 책임,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 자, 개업 공제 행위로 본다 그랬죠. 본다. 뭐뭐로 본다. 간주하는 거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의 개업 행위로 본다. 뭐뭐로 본다. 간주하는 거예요. 결국 고용인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자, 등록 취소라든가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또 업무 정지 행위를 했을 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행위를 누가 고용인이 했을 때 결국 누가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당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이 있었죠. 형사 책임은 뭐였다? 양벌 규정입니다. 자, 양벌 규정. 양쪽을 벌하는 규정이죠. 양쪽을 벌하는 규정으로서 고용인이 이 법상 1-1과 3-3 행위를 했을 때 그를 벌하는 외에 누구도 같이 개업 공중에서 벌한다 그랬죠. 개업 공개는 어떻게 벌한다 그랬어요? 동조에 규정된 뭘 구한다? 벌금형을 구한다 그랬죠.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런 양벌 규정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있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양벌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조심할 것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행정상의 책임도 지고요. 민사 책임도 진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양벌 규정을 의해서 벌금형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죠. 개업공개사 갑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증 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갑은 을을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을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7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는 것은 일단 맞는 내용인데요. 자, 7일 이내가 아니라 고용관계 종료된 며칠? 10일 이내죠. 10일 이내. 1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을이 업무상 행위로 을에게 손해 끼친 경우 갑이 무과실이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당사자 을에게만 한정된다. 자, 을이 누구예요? 중개보조원이죠. 업무상 행위로 손해를 끼쳤습니다. 갑이 무과실이죠. 그래도 갑도 책임을 지죠. 그 다음에 자 3번에 을이 업무 중 결격사유 당하는 경우 2개월 내 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갑은 업무정지 처분받을 수 있다. 자, 일단은 여기서는 2개월 내 해고하라 그랬죠. 만약 안 하면 업무정지죠. 그 다음에 4번에 을의 과실로 갑이 을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자, 너 때문에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도로내놔.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요. 5번에 을이 의뢰인의 아파트를 직접 매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노력이 취소될 수 있다. 자, 직접 매수했죠. 을이 직접 매수 뭐예요? 금쟁이죠. 자, 이거는 행정사의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형벌은 일단 줄 때 치고 자, 행정사의 책임에서 고용인이 업무상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행위를 하면 결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받는다 그랬죠. 직접 거래는 상대 등록 취소, 얘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죠. 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중개사법령상 개업공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1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증을 고용한 경우 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 등록업체 신고해야 된다. 고용하면 언제까지예요? 업무 개시 전 이랬죠. 자, 이번에 중개보증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 행위로 본다. 자, 중개사법에서는 일단 업무상 행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부분이에요. 자,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냐? 이게 중요하느냐? 자,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만 나중에 손해배상에 대해서 업무보증 설정에서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업무상 행위가 아니라면 자, 민사상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이 아닌 민사상은 책임질 수 있지만 중개사법에 의한 보증에 의해서 배상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개행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구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 사전에 등록관청 신고해야 된다. 고용관계 종료된 며칠 이내? 10일 이내. 사후가 되죠. 4번에 소속공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개사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다. 자,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합니다. 그러면 자격증 사본 안 들어가죠. 자, 이거는 등록관청이 발급한 시도사에게 취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맞는 내용이죠.
5번에 소속공개사는 중개행위할 인장으로 인감증명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자, 소속공개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부치, 개인들이죠. 개인들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그다음에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의 인장 이렇게 되죠. 크기 어떻게 됐죠? 7mm 이상 30mm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1번에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개 중개업은 될 수 있다. 사원임원 절대로 못 되죠. 이중소속은 어떤 경우에든지 일단 금지가 됩니다. 자, 이중소속은 어떤 경우든지 금지된다. 이번에 중개보전의 업무상의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상의로 보지 않는다. 중개보전 업무상의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상의로 본다 그랬죠. 본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중개보전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자, 중개보전은 서명 날인 의무 없습니다. 중개보전은 서명 날인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전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자, 중개보전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그 종료된 날로부터 몇 개월? 자, 1개월이 아니죠. 이거는 자, 등록관청 신고하는 것은 1개월이 아니고 언제까지예요? 10일 이내 이렇게 되죠. 자, 5번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 없다. 자, 결국 자, 일단 업무정지는요. 결국 누가 나가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를 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고용인과 관련된 문제 하나 더 풀어보죠.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개사의 고용인과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1번에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자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자, 일단 자격증 사본 제출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 업무로 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자, 고용했으면 업무 개시 전 이렇게 되죠.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직무교육 받아야 된다. 소속공개사는 직무교육이 아니고 뭐죠? 실무교육이었죠. 4번에 중개보전의 업무상의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 행위로 추정한다. 중개보전 업무상의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 행위로 어떻게 된다? 간주한다. 뭐뭐로 본다. 간주죠. 그 다음에 5번에 중개보전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핀 경우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중개보전 책임지지 않는다. 자, 일단은 뭐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개업공개사와 중개보전이 모두 책임지죠. 그래서 연대 책임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고용과 관련된 문제는 이 정도까지 좀 풀어보고요. 그러면 중개사무소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죠. 9번에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을 했는데요. 자, 개업공개사에는 사무소 명칭을 행복부동산중개라고 했다. 부동산 중개자가 들어갔죠. 일단 사무소 명칭에서 공제사무소, 부동산중개 둘 중에 하나 쓰러졌으니까 맞는 내용이고, 이번에 시도지사는 사무소 명칭을 잘못 사용한 개업공개사 비의 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했다. 자, 철거를 명할 수 있는 자는 누구? 등록관청이죠. 그 다음에 공개사인 개업공개사 씨는 사무소 명칭을 행운공개사무소라고 했다. 자, 공개사무소라는 명칭 들어갔죠? 맞는 내용. 자, 그러면 4번에 분사무 설정 필증을 받을 법인의 분사무 책임자 D는 자기의 성명을 오경구물에 표시했다. 자, 일단 분사무소 책임자 D가 자기의 성명을 표시했죠? 일단 맞는 내용이죠. 자, 일단은 오경구물에 개업공개 성명 표기하라고 그랬고, 법인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대표자 분사무 책임자 성명 표기라고 그랬습니다. 5번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이는 부동산 중개업 유산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 원 벌금에 처해졌다. 자, 개업공개 아닌 자가 유산 명칭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 자, 조심해야 돼요. 100만 원 이렇게 과태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벌금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명칭과 관련된 부분. 자, 이제 가장 먼저 여러분들 교재 문제가 나온 것이 사무소 명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사무소 명칭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일단 개업공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명칭 써라? 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중개.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써라. 이거 안 쓰면 어떻게 되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부칙 개업공개 썼죠? 부칙 개업공개서는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금지, 써서는 안 된다. 공인중개사무소라는 명칭 자체에 대해서는 금지한다. 써서는 안 된다.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였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 개업공개 아닌 자는 누구예요? 등록하지 않은 자를 얘기한다 그랬죠?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 명칭에 대해서 사용을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그랬어요. 자, 개업공개사인 자는 공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서 명칭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요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 월급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성명 표기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성명과 관련된 부분을 표기하라. 어디다가 5개 건건물에 가로, 그 다음에 세로, 그 다음에 또 돌출, 그 다음에 옥상 이랬었죠. 자,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인의 주된 대표자, 분사무 책임자 이름을 써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5개 건물 중 광고, 자, 대상물, 중개 대상물을 광고할 때 뭐 써라 그랬어요? 성명 등에 대해서 표기하라 그랬죠. 일단은 성명 소연이 있었죠. 성명, 그 다음에 소연,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표기하라. 요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있었죠?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 자, 중개업을 위한 대상물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광고 금지.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됐죠? 1-1 이렇게 됐죠. 자, 요 네 가지와 관련된 명칭과 성명 표기 위반, 요거를 위반했을 때는 그 등록관청에서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다라고 했죠.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간판과 관련된 부분 한번 해봤는데, 자, 일단 10번 문제를 계속 보죠. 공개사 법령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에 개업공개사는 5개 건물 중 가려운 간판 등에 개업공개 성명 및 등록번호 표기한다. 즉 등록번호 표기 의무는 없죠. 성명 표기 의무만 있습니다.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인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인장이 변경되죠. 그러면 변경 등록하라. 언제까지? 7일이네. 자, 그 다음 3번에 개업공개사가 사용한 인장은 등록증 교부 이전에 하여야 한다.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 그랬죠. 업무 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 자, 4번에 분사무소 사용한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 규칙에 의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자, 분사무소는 어떻게 돼요? 상업등기 규칙에 인장 등록할 수 있고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 등록할 수 있고 이렇겠죠. 자, 그래서 4번 부분 이 맞는 것 같네요. 일단 5번에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하여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해야 된다. 자, 자격 취소에는 자 어떻게 돼요? 자격 취소는 부양자진했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양도되어 자격정지기간 중 업무 여건은 이중소속, 그 다음에 또 이 법인에서 징역형, 이 법인에서 벌금형은 자격 취소 사유 자체가 일단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인근 지역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옆에 있는 다른 건물에 중개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2개 이상 사무소 설치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 자, 지금 아파트 인근 모델하우스 옆에 있는 다른 건물에 여기다가 사무소 두고 여기다 임시 하나를 뒀죠. 이거는 이중 사무소 설치 금지에 걸리죠.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어디에 되겠죠? 상대 등록 취소면서 또 상대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죠. 그 다음에 형벌은 어떻게 돼요? 형벌 1-1.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중개법인의 이 니은이죠. 분사무소 설치인 곳이 미리 사무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자, 분사무소는요. 분사무소는 일단 사무소 미리 갖춰져 주면 되죠. 자, 지금 분사무소 설치 요건. 분사무소에 대한 요건 있죠. 분사무소 요건은 일단은 뭐 구하고 사무실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책임자 뽑아야죠. 책임자 누구? 책임자 공인중개사 이주면 되죠. 이 책임자 공인중개사 해야 된다. 요거는 다른 법률 규정에서 중개발생법인은 제외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책임자 공인중개사 해야 되고 책임자 뭐 해야 돼요? 실무교육. 실무 교육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업무 보증을 설정한다 그랬습니다. 업무 보증 얼마 이상? 1억 이상 설정하죠. 자, 일단 사무소 구하고 책임자 공인중개사 뽑고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업무 보증 1억 이상 설정해야 되고 그러면 서류가 3개 나옵니다. 자, 일단 책임자와 관련된 부분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들어가지 않고요. 실무교육 서류증 사본, 업무보증 설정 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3가지만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는 어떻게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다 그랬죠?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 하게 되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서 설치 신고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적으로 수수료를 낸다라고 하는 거 구분해 놓고요. 자, 그러면 보죠. 이제 여기에서 모든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처리한다. 그냥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외의 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외의 등록관청 몇 개씩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한 개씩만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는 그렇게 한번 구분해 보고요. 사무소를 미리 갖춰야죠. 디귿 일단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을에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도 건축물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자, 맞죠? 그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는 모든 시군별로 설치할 수나 시군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모든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게 틀린 거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어디엔 설치할 수 없어요? 일단은 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설치할 수 없죠. 자, 그다음에 또 미음에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자 할 때 사무소의 권한 있는 자의 사용 승낙서를 등록관청 등록 신청 또는 이전 신고 제출한다. 공동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권한 있는 자의 뭘 제출한다? 사용 승낙서를 제출한다 그랬죠. 맞고요. 비읍에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사실상 폐쇄하고 새로운 중개사무소 개설 등을 한 경우에도 종전의 중개사무소 폐업 신고를 완전히 하지 않았다면 이중동 위반을 볼 수 있다. 어쨌든 이거 기출문제 나왔던 문구인데요. 지금은 사실은 워낙 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이제 이중등록에 대해서 많이 잡아내질 못하죠. 다만 이중등록 금지 규정을 만약에 안 해놓으면 이중등록이 허용되기 때문에 금지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틀린 것은 니은, 리을 이랬죠. 니은, 리을. 자, 그러면 13번 문제 볼까요? 13번에 보면 국내사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기억에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한다. 자,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공인중개사 책임자가 아니어도 되죠. 니은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든다. 자, 항상 업무는 어디다가 주된 사무소. 디귿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에 적합한 경우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빈곤 불증 규범된다. 증과 관련된 부분은 국토교통부로 행해요. 그 다음에 리을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자는 법인의 등기상 증명서 제출해야 된다. 등기상 증명서 제출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기억과 리을, 자, 기억과 리을 두 개가 틀린 거죠. 자, 그러니까 기억, 리을 두 개가 틀렸으니까 맞는 것은 니은, 디귿, 니은, 디귿 3번이네요. 자, 13번 문제 보죠. 공인중개사법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속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또는 개업공개사 법인의 임원 될 수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중소속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소속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 소속공개사 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자, 없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을 광고할 때 개업공개 성명과 주민번호 자, 등록번호는 기재사항이 아니죠. 그다음에 3번에 모든 개업공개사는 대법원규칙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성 대리, 입찰 대리할 수 있다. 자, 모든 개업공개인데 일단 겸업에서 경매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부족 취득화성 대리 업무는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 법인하고 공인만 할 수 있죠. 4번에 중개법인의 주재된 사무소에는 5개월 구물의 대표자 선을 표기된다. 자, 법인의 주된 사무소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쓰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자, 5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이동이 오면 임시중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시중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죠. 어쨌든 임시중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답은 4번이죠. 자, 그러면 16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개사인 개업공개사 갑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신도시 개발로 대단히 아파트가 개발되자 용인시에 임시로 주차장을 빌려 천막을 치고 중개활동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했어요. 자, 1번에 자, 일단은 뭡니까? 지금 이중사무소 임시로 천막치기 해서 뭐 해당되죠? 자, 이중사무소 그 다음에 임시중개설물 자, 이중사무소 설치했거나 이게 이상 사무소를 설치했거나 아니면 이동용이한 임시중개 시설물 설치했습니다. 중개시설물을 설치했다면 이건 어떻게 돼요? 자, 임시중개 상대죠. 자, 상대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또 형벌 1-1을 했죠. 자, 그러면 1번에 갑이 3,000원 벌금을 처하게 되면 공개사도 자기 취된다. 3천만 원 벌금 처해질 수 없죠. 3천만 원의 벌금 처해질 수도 없고 1-1이니까 그 다음에 벌금형은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죠. 자, 이번에 갑은 이동이용이한 임시중개를 설치했으므로 등록한 전 갑의 중개사 개선을 취소할 수 있다. 답은 2번이죠. 임시중개사 하면 상대 등록 취소. 3번에 갑의 행위는 업무지역을 위반한 행위로 업무정지처를 받을 수 있다. 자, 상대 등록수는 곧 뭐예요? 업무정지. 그 다음에 갑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원 벌금에 처한다. 1-1이죠. 그 다음에 5번 갑은 업무지역이 전국이므로 국내사법령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업무지역 전국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사무소를 2개 이상 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있네요. 1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부칙 개업공개사는 종별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무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공동사용, 공인, 부칙 다 공동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등록관청을 달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등록관청을 달리하고 있어도 사무실을 어떻게 돼? 이전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죠. 3번에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할 때 업무부정 설정 증명서류 제출 서류가 아니다. 자, 지금 분사무소 설치하고자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요, 부정 설정 서류가 등록 신청 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사무소 설치하고자 할 때는 업무부정 설정을 미리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출 서류에 해당되죠. 자, 3번에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 이전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무소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제출 서류가 아니다. 자, 일단은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도 당연히 제출 서류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5번에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신고서 제출할 때 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국내사법령상 제출 서류에 해당된다. 분사무소 설치하고자 할 때입니다. 사무소 확보 입증서류 공인중개사법령상 자,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건 제출 서류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제출 서류가 뭐 있었어요? 자,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수료증 4번,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업무부정 설정 서류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제출 처리에 해당되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49페이지에 19번 중개사무소 이전 부분입니다. 이전 부분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